PD수첩은 12월 3일 밤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그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특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몇몇 행위 때문에 그 현장에 뭣도 모르고 끌려가서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질타를 받고 적어도 역사의 나쁜 오점으로 저희가 기록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저희를 계엄군으로 그 상황에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수단으로. 오물풍선 때문에 국회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는 그는 시민들의 저항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물풍선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비상 걸리니까 오물풍선 때문에 남북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12월 3일도 이제 또 오물풍선 얘기하시면서 이제 대기를 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하는 계엄군인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단순한 검색과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도 하나 좀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근데 정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저도 정말 혼자 문 닫아놓고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더구나 정말 무서워진 건 뭐냐면 저희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지시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 지시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베이스에 깔고 있던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대치했던 군인들, 시민들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밤. 특전사 특수부대 707 특임단 소속 한 군인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님을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국가 몽례를 하고 물러가는 그 장병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군대를 저런 모습까지 몰아붙였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습니다. 그 후 707 특임단이 기자를 포박하는 등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국회의사당 침탈에 깊숙이 개입한 707 특임단. 707 특임단 출신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20여 년 군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에 전역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저희 특전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된 특전복 이제 부대 이제 마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수. 공수 이제 백호 정신. 백호인은 국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백호 정신으로 부대 전통을 계승한다.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707 전사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그에게 12.3 계엄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조직인데 아무래도 저희의 좀 주적이라든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조직, 세력, 단체에 대한 대응과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아군이지 않습니까? 좀 아군들에 대한 어떤 통제와 작전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국민을 죽일 거야.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군법에 대한 해부를 당합니다.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지시를 어겼을 때와 저희가 이제 어떤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어겼을 때는 아예 이거는 다른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셉니다. 항명죄가 되게 무섭습니다. 예. 군형법상 항명죄는 계엄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형량이 세요. 일단은 군인 같은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될 것이고요. 징계를 받고 급여상의
그 처우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기소가 되면 일단 그 기소휴직이 되면서 급여도 상당수 거의 삭감이 되고,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판하는 동안 소송 비용 뭐 어마어마하죠. 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제 판례통에서 항명죄에 대해서는 그때 외관상 명백히 불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명령이라 보고 따르도록 그렇게 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휘관이 지금 즉시해라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렸다면 미정직하는 행위들도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겪는 고초를 군인들도 지켜봐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아무리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임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또 박정훈 대령이 뭐 말 안 들었다고 뭐 시킨 거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군 검사들이 구형했는데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을 가장 먼저 국회에 투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진짜 실전을 준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특수 임무를 훈련을 또 수행하는 부대원들이라서 명령만 정말 정확하게 내려졌더라면 거기에 제압은 사실 누워서 뭐 떡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는데 그냥 가면은 장악입니다. 예, 그냥 달려가면 장악이에요. 예. 아니, 군의 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은 밤 11시 전후에 무방비 상태였던 국회의사당에 투입될 수도 있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김 대령이 그 밤 원칙을 고수하며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진입을 막아 세웠습니다. 경기도 이천 특전사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707 특임단 헬기는 밤 10시 49분 수방사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승인 요청을 수방사 김문상 대령이 보류시켰습니다. 707 특임단이 서울 비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지역 모든 공중물체는 제가 통제합니다. 폐쇄를 하면 국방장관이건 합참의장이건 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헬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목적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보류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그날 밤 약 42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707 특임단의 승인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헬기 문제로 707 특임단 투입이 늦어지자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에게 독촉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권한도 없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 승인 지시를 내렸고 수방사 김문상 대령은 밤 11시 31분경 707 특임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707도 헬기 타고 내려서 문자로 임무가 하달됐어요. 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왜 가는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 김문상 작전처장이 안 열어준 겁니다. 그 45분 동안 시민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더 집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던 보좌진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 또 김문상 작전처장이 벌어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김문상 대령의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수방사 지휘부가 장갑차 출동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장갑차가 기동할 때 차폭이 크고 평상시 훈련 때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경찰의 호의를 받는 계획을 다 수립한 후 새벽 시간에 기동 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갑차 나간다고 말을 해서 제가 장갑차는 위험하다, 차폭도 크고 사람들이 있으니 장갑차가 나가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재차 장갑차 출동을 지시했고 내부 참모들의 거듭된 반대에 결국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